안녕하십니까, 박철웅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좀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느라고. 자, 하여간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.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요즘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.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.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얘기 할까 합니다. 물론 금리가 이렇게 강하게 금리 왕인 연준이 봤지? 나 어떻게 올리는지 빅스텝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올릴 거야?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매수세가 엄청나게 있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지금의 매수세가 없는 건 너무나 극히 정상.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원초적 문제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. 부동산은 금리만 갖고 현장이 작동하는 건 아니라서. 자, 어쨌든 간에 오늘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언론들 또 주위에 말이 많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. 뭐 폭락 얼마, 뭐 얼마. 사실은 일부 지역, 외곽 지역부터 공급이 많았던 지역들 폭락까지는 아니고요. 가격 하락 정상이죠. 너무나 이제 올라간 게 많으니까. 특히나 폭등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가격에는 공포가 들어가죠. 사실 영끌이라는 단어를 만든 건 저는 외람되지만 많은 언론사라고 봅니다. 많은 공포를 조장했죠. 마지막 기회 아니면 못 살 것처럼. 두 번째, 그런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. 떨어질 때조차도 그 떨어지는 가격에는 우리가 말한 거품 이상의 심리가 들어가서 가격을 끌어내리거든요. 그것도 사실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걸 뜯어볼까 합니다. 몇 가지 가볍게 봐서. 가격의 진실인데요. 자,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진실이죠. 할 얘기가. 부동산 평균 데이터의 함정. 되게 심해. 이걸 사례 몇 가지만 쭉, 그리고 기사까지. 자, 이건 포털 지도인데요. 저희가 포털에서 보통 네이버나 다음이나 가서 보시면 지적 편집도라는 걸 하면 저렇게 집원들 뭐 다 나옵니다. 근데 제가 뭐 비교할 건 뭐냐면 여기서는 토지 가격 얘기하는 거거든요. 토지 가격. 사실 51번, 48번 이 둘 땅 크기가 같다는 전제 하에 동일 시점 하에 토지 가격이 같나요?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요 땅과 요 땅 토지 땅이 같냐 이거죠. 넓이가 같다. 같은 시점에 팔면 100% 다르거든요. 그럼 이 땅하고 이 땅은 마주 보니까 같나요? 다르죠. 100% 다릅니다. 왜 다를까요? 뭐 그런 필요가 다릅니다. 왜? 설계죠, 설계. 이게 일조권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북쪽으로 보는 땅이냐, 남쪽으로 보느냐.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가의 데이터, 어느 지역 땅값 얼마야?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좀 있죠. 우리가 사실은 이 남부토지 역할하는 게 뭐냐면, 좀 더 설명할게요, 제가. 중요하니까. 이거 몇 가지 앞에 설명 다 할까요? 이 사이 낀 것들. 사실 뭐 남쪽을 보고 있거든요. 좋지 않은 땅에 일조권 때문에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이 설계가 잘 안 나오죠.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땅들 잘 안 팔려요. 사이도 끼었고, 남쪽 보고 있으면. 잘 안 팔리는데, 또 대지간 거리도 있고, 안 팔려요. 이런 것들의 가격은 계속 내려가 있죠.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평균가에서 내려 끌죠. 이건 안 팔리는 가격이에요.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격은. 평균으로 얘기하면. 실제 사업을 하려고 가서 보면, 뭐죠? 땅 가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평균 가격보다 많이 높죠. 왜? 당연히 가능한 설계가 잘 나오는 땅,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토지 가격도 사실은 이런 지역에서 보면 평균 데이터, 우리가 말하는 평균 얼마고, 거기 얼마예요? 보통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볼 때, 부동산 가서 거기 동네 얼마예요? 큰 의미 없다. 의미 없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좀 더 가볼까요? 자, 조망권이 가치라면,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광교 어디쯤이죠? 호수가 보이는. 보통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로얄동, 로얄층, 그 다음에 남향이냐, 북향 따지고 어떨 때는 호수 조망이 있네, 한강 조망이 있네, 없네, 또는 어느 타입이 구조가 좋냐, 나쁘냐, 또는 이제 애들 있는 사람은 야, 학교에 신호등 몇 번 건너냐, 안 건너냐,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.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뭐죠?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죠. 가격에.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요. 정말 어떤 집이 로얄동인데 로얄층이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허수향에다가 타입도 제일 좋아요. 근데 학교도 가까워. 이런 물건하고 제일 안 좋은 동에 1층 또는 뭐 1층
그 다음에 뭐 학교도 멀고 해양도 구조 안 좋아. 거기하고 가격 차이가 평소에 어떨까요? 예. 평소에도 원래 뭐가 있다? 가격 차가 있다. 이걸 평균 어떤 구체적 표현 없이 저 동네 시세, 보통 우리 말하는 시세,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시세, 현장 조사 시세. 이 시세가 얼마 호가에 얼마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, 저걸 섞어서 얘기해버리면 방 가겠죠. 예, 가요. 예, 갑니다. 맛이 간다고 보고요. 자, 좀 더 가볼까요? 재건축 사업이요. 요즘에 뭐 재건축 아파트 시세라는 것도 많이 나오죠. 근데 재건축은 뭐죠? 예, 제가 여기 지금 뭘 크게 빨간색으로 사업이죠. 이 사업이 중요한 거거든요. 사업성이 중요해요. 특히 뭐 전세 가격이다 뭐다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, 전세 가격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전세 가격 물건 뒤질 때 우리가 제가 두 동 표시했죠. 여기하고 저기하고. 여기 잠실에 있는 거거든요. 잠실역이 이쪽에 있어요. 잠실역이 이쪽인데 이걸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.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, 자 여기서 좀 볼까요? 동 위치, 수리 정도. 재건축 오래됐잖아요. 수리 정도 봐야죠. 수리 된지 안 된지. 그 다음에 방향, 여전히 여기도 방향 뭐 향 따질 거고. 그 다음에 학군, 야 학교가 좀 가까워 아니에요? 아니면 여기가 어디로 가? 뭐 이런 거 따질 거고. 주차 정도 좀 빠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도 다 따져요. 충수도 따지고 다 따져요. 자, 가격 요소예요. 저기 따라서 전세 가격은 달라지죠. 왜? 집주인 아니니까. 그러면 집주인은 아까 말했던 거 사업이라 그랬잖아요. 예. 사실은 여기 지금 잠실이 올레가 5단지가 전체 계획으로 했거든요. 건설 계획. 그래서 저기 가운데 학교 있잖아요. 이거를 이전해서 어느 위치를 바꿔주고 이 전체 그 건축 계획을 잡았는데, 우선 1차로는 교육 중에서 안 된대요. 이전. 우선 저거 그대로 운영하래요. 그러니까 모든 게 원점이죠. 그러한 요인도 가격 요인이 들어갔죠. 그러니까 요즘에 말 많은 금리 좀 빼놓고도 원래 가격을 움직인 요인들, 금리 얘기 빼놓고도 저런 것들이 아까 앞에 봤던 아파트 단지처럼 또 이런 것처럼 다 가격이 움직일 요소들, 사업도 거기에 크게 움직일 요소들. 이 재건축 단지만 그러나요? 재개발 다 똑같죠. 자, 그런 요소들이 원래 춤추는 요소들이 있는데 싸잡아서 지금 그런 요소를 포함시켰는데 이게 다 금리 때문이다. 이건 아니다. 더군다나 가격이 분명히 최고 물건과 낮에 분명히 항상 존재하거든요. 넓은 지역일수록. 그걸 섞어 설명하고 시세, 여기서 다른데 이걸 섞어 설명해버리면 웃긴 일이 벌어진다.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. 재건축은 금리와 사업성 중 어디 영향을 더 받을까요? 장기 투자에서. 금리는 분명히 언젠간 떨어질 거다. 언젠간 올라갈 거다. 진리죠. 낮을 때는 언젠간 올라갈 거다. 높을 때 언젠간 떨어질 거다. 그쵸? 자, 사업성의 방향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. 저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가격 움직이는 요인이 많은데, 뭐 사업 단계나. 전세가 저건, 사실 재건축 단계에서는 전세가도 저것도 사업이 정말 과셔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지역 전세가 어떻게 되죠? 재건축 단지? 다 떨어지죠? 세입자들 안 들어가. 곧 이사 가야 되니까. 그런 거 표현 없이 우린 전세가가 떨어졌다. 지금 서울 시내 재건축 바라보는 아파트 되게 많죠? 가셔시킬라 하죠? 뭔가 서울시장이 뭐 이렇게 푸시하고 있잖아요? 자,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 그게 전세 가격을 어떻게 전세 세입자를 압박할까요? 압박하죠, 분명히. 그 아파트 단지들은. 그러면 우선은 떨어지게 보이죠. 그거를 설명 없이 다 싸잡아 넣어버리면 한두 군데도 아닌데. 그래서 시세란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요. 그래서 항상 현장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. 특히 서울처럼 이 노도가 심한 도시는 순환 개발을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. 당연한 거예요. 자, 시세 대비 싼 것도 이건 기사죠. 뭐 기자님 잘 쓰셔요. 최저 입찰가. 근데 잘 보셔야 된다 이거죠. 이분이 시세 대비 싸다는 거는 뭐였냐면 기자님이 최저 입찰가가 싸다 그 얘기거든요. 뭐 잘못 쓴 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리는 자세히 봐야죠. 그래서 이제 목련타운, 일원동에 있는 어떤 목련타운에서 뭐 감정가 23억, 뭐 18억까지 떨어졌다. 뭐 보면 뭐 한 6억, 5억, 한 6억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5억 얼마. 매물 효과는 또 28억이래요. 시세라고 얘기하죠, 효과. 근데 층수 뭐 표시 하나도 없죠. 오래된 아파트거든요. 15억 원까지 떨어진 걸 나와요. 또 다른 건 도곡동인 대림아크로빌. 뭐 우찌우찌 해서 보니까 저기 경매 시세 이거 다 경매 입찰가거든요. 23억 4천 나왔는데 시세는 얼마다? 30억이래요. 이게 약간 혼란스럽다 일반인이 보기에는. 우리 뜯어봐야 되잖아 우리는. 저거 분명히 경매 입찰가거든요. 특히 경매란 건 원래 처음 나오면 물건 어떻게 사죠? 막 나온 감정가로 누가 이걸 사나요? 안 사죠. 보통 입찰 아무도 안 들어. 보통 한번 유찰된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선 얘기 나와서
유례 입찰이 정상이에요. 대부분이. 특히 연초는 금리. 더구나 저 두 아파트 대출 10원도 안 나오는 아파트예요. 예, 보시죠. 결과는 어땠냐면 목련 아파트는 결론은 이제 감정가가 23억. 호가가 아까 뭐라 했냐면 호가가 28억이라는 소리는 뭔가 호가가 28억인데 이 감정가가 23억 나올까요? 네? 감정가 23억. 호가가 28억이었는데 뭔가 층수나 다른 게 있는 거죠. 아까 가격을 정하는 요소는 아파트 단지도 여러 가지 많아요. 그 요 첨부했을 때 얘는 28억짜리는 아니고 이거라고 감정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서 결과는 매각이 얼마에 됐냐? 21억 8,500. 21억 8천. 그러니까 약 22억 이 됐거든요.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2층. 2층. 저층이다 이 소리죠. 그리고 뭐 사실 어떤 수리 정도도 봐야죠. 이거 되게 오래된 아파트, 90년도에 지은 아파트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? 당연히 이게 가격이 낮을 요인이 있는 물건이다. 2층이니까. 그리고 수리 정도 봐야 되니까. 그래서 이걸 근데 2층이라도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현금으로. 왜? 대출 안 나오잖아. 21억, 15억 이상. 2층을. 얼마나 아시죠? 오히려 장기적 가치를 보지 않고는 투입하기 힘든. 그쵸? 자, 이거는 이제 도곡동 물건이에요. 아까 말한. 이것도 이제 데르마킬볼인데 보시면 얘도 뭐 30억 시세가 있고 30억? 근데 감정평가액은 28억 8천. 약 뭐 29억 칠까요? 28억. 근데 얘는 15층이에요. 제가 여기 46층 뭐 표시해놨죠. 30억이라고 실거래가거든요. 얘는 46층짜리 아파트예요. 그래서 최고 로얄층은 이 가격이 나갔어요. 30억. 얘는 몇 층이냐? 15층. 그러면 46층과 15층 사이의 층수 차이는 30층이라는 층수가 있네요. 당연히 가격차가 기본 최소 저는 2, 3억은 나는 게 정상이겠죠. 그래서 낙찰이 얼마 됐냐? 26억 6,800. 약 27억이 됐어요. 결론은 뭐다? 시세대로다. 거의 가격 움직임이 있다 없다? 없다.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잠실 엘리트도 이제 좀 할 말이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요즘에 그 엘리트, 엘스부터 말하는 거거든요. 근데 저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건 아시죠?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언지도 아시죠? 실거주만 돼요. 근데 20억이면 저기 당연히 작년 입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. 이거죠. 20억 이상 아파트 대출을 현금으로 산 사람. 반드시 실거주만. 이 두 가지 건을 세운 사람의 힘은 강하지 않나요? 현금으로 20억 이상을 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의 실거주자의 체력은 금리에 영향을 받나요? 대출 안 받았는데. 일부 지금 나오는 금매들 있잖아요. 당연히 어떤 다른 개인적 사유일 확률이 높죠. 왜? 내 주변 사람들이 엄청 튼튼한 애들이 들어왔어. 근데 내가 금매를 한다? 개인적 이유가 있지 않고는.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 사유는 뭔가 급박하겠죠.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좀 더 크겠죠. 왜? 당장의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없이는 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. 대부분. 내 주위가 그렇게 좋아졌는데. 갑자기 내가 촌동네였는데 쉬운 말로 내가 강남이 됐어. 여러분 그걸 싸게 판다고요? 누가요?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급전 이유 필요한 이유죠. 그럼 급전이가 더 급하게 파니까 가격을 조정이 하죠. 그런데 전체적 시장을 보자 이거죠. 한두 명의 사례 말고 전체 저 시장 상황이 저거예요. 단돈 10원도 없이 실거주만. 저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건 뭐다 아니다 할 수가 없죠. 자, 그래서 금리 인상 가격의 당연한 압력은 당연해요. 더 중요한 거 한마디 하면 이거죠.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 감정 왜 하나요? 우리 감정 평가라는 거. 왜 하죠? 다 다르잖아. 우리가 그래도 금리가 모든 시장 흐름 중요하죠. 체크해야 되죠. 그런데 여전히 부동산이란 건 지역적, 특히 부동산 중에서 상업 상품 말고 주거 상품은 어떻게 돼 있죠? 우리가 전세든 뭐든 마음대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거리, 직장도 여기 있고 얘들 학교 문제도 있고. 그래서 국지적 특성을 반드시 받게 돼 있죠. 그리고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같은 지역의 땅조차도 일조권이 뭐니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항상 감정을 하죠. 감정 평가의 존재 이유가 은행에서 대출 이런 기준 잡도 있겠지만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너무나 달라서 감정 평가를 해요. 근데 이걸 단지 시장 흐름, 거시적 흐름만 보자 이렇게 나가버리면
오인을 하죠. 이걸 꼭 항상 현장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? 잘 사기 위해서? 뭐 잘 사기 위해서 맞죠. 왜? 싸게 살라고. 지금 더 떨어준다면 진정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 가봐야 답이 나와요. 인터넷상에서 뭐 갭나 시세 뒤져봐야 안 나와요. 여러분이 돈을 주고 싶다. 뭔가 황금을 주고 싶다. 좀 더 안전하게 집을 방어하고 싶다. 그 답은 다 현장에 있어요. 각 지역마다 다른 그래프니까. 그래서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와서 이거 했고요. 그래서 뭐 현장 얘기 드리는 거고, 현장 다른 이유 찾으시고요. 가격의 진실 현장에 있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거, 또 자주 찾아뵐게요. 좀, 한 4달, 5달 쉬었나요? 제가 한 6개월 하고 6개월 쉬고 뭐 이런 것 같아요, 사실은. 오늘 감사하고, 또 금방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